박성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가 동네 다방인 줄 아나? 이런 차림으로 와서 15,000원짜리 커피 마실 사람 같아 보여?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친구, 나도 돈은 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가려는 건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박성진이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무료급식소나 경로당 찾으시는 거면 시청에 물어보세요. 당장 나가세요.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한 할머니의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 평생을 이 일에 바쳐온 할머니입니다.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여관이 지금은 서울 최고급 그랜드 호텔로 성장했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 모든 걸 챙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들 민수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더군요. 직원들이 손님을 가려받는다는 얘기,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은 아예 문전 박대한다는 소리까지.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어제 대성그룹 김 회장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요즘 호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이 밤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평상복에 운동화를 신고 호텔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키워온 이곳이 정말 어떻게 변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아침 10시,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 앞에서 차림새를 한 번 더 점검했어요. 색바랜 카디건에 평범해 보이는 운동화, 그리고 시장에서 쓰던 낡은 가방. 완벽했습니다. 이런 차림이면 아무도 절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택시에서 내려 그랜드 호텔 정문을 올려다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손으로 악착같이 하나하나 키워낸 이곳이 이렇게 웅장해졌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정말 소문이 사실일까요? 그랜드 호텔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장 차림의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보아는 뭐 하는 거야? 나를 잡상인처럼 보는 눈빛이더라고요. 마음이 철렁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하며 로비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론트 직원 한 명이 제 뒤를 따라오더니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할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돌아보니 2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혜인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단정하면서 따뜻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왔는데요. 그러자 김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여기 커피 가격이 좀 비싸요. 한 잔에 15,000원이거든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옷차림이 그렇게 안 돼 보였는지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럴만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김혜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매니저님이 보시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니저가 손님을 가려받는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인 모양이에요. 김하늘 씨를 따라 커피숍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키운 호텔이 이렇게 변한 건가? 커피숍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혜인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정장을 빼입은 30살 초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총괄 매니저 박성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박성진이 김혜인에게 다가와서는 제 쪽을 힐끗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늙은이를 왜 커피숍까지 안내해? 당장 나가달라고 해. 김혜인이 작은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매니저님 손님이시잖아요. 커피 드시겠다고. 커피. 박성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가 동네 다방인 줄 아나? 이런 차림으로 와서 15,000원짜리 커피 마실 사람 같아 보여?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친구, 나도 돈은 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가려는 건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박성진이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무료급 식소나 경로당 찾으시는 거면 시청에 물어보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품격 있는 호텔을 지향합니다. 다른 고급 손님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박성진의 말을 들으며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작은 여관을 열었을 때 저 역시 남루한 차림의 손님들을 많이 받았어요. 출장 나온 세일즈맨, 시골에서 올라온 농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까지 모두 제겐 소중한 손님이었죠. 특히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20년 전쯤 비 오는 날 밤에 오신 할아버지였는데 옷도 많이 젖고 신발도 너덜너덜했어요. 다른 여관에서는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따뜻한 수건과 갈아입을 옷까지 챙겨드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음날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그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키운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박성진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어요. 지금 다른 손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서 나가주세요. 아니면 보안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김혜인이 중간에서 말려보려 했지만 박성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인 씨,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우리는 최고급 호텔이라고. 그 순간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당장이라도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그때 김혜인이 박성진 앞에 나섰습니다. 매니저님,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손님을 대하면 안 되죠. 박성진이 벌겋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김혜인 씨,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신입 주제에. 반항이 아니라 옳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 교육받을 때 분명히 들었거든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라고요. 김혜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저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이 차가운 호텔에서 이런 따뜻한 직원이 있다니. 김혜인을 따라 로비 한쪽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물 한 잔 드릴게요. 커피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혜인이 정성스럽게 물을 가져다 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매니저님이 평소에 좀 그러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박성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까지 따라와서는 더욱 큰 소리로 윽박질렀어요. 김혜인 씨, 당장 이 노인네 내보내. 이게 마지막 경고야.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박성진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로비 저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 남자가 이쪽을 향해 오고 있더군요. 김이사라고 적힌 이름표가 보였어요. 김철수 이사였습니다. 제가 호텔을 경영할 때부터 함께 일했던 오랜 동료였죠. 그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나 봅니다. 김이사가 가까이 오면서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회사엔 어쩐 일로 오셨나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고.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박성진도 김하늘도 모두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이사는 제 모습을 자세히 보더니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마도 내 차림새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박성진은 얼이 빠진 듯 제 얼굴과 김이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김이사가 박성진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매니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회장님을 내쫓으려고 한 건가? 김이사가 화난 목소리로 박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대표님한테 연락하세요. 회장님 오셨다고. 그제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 이사님. 제가 올라가지요. 하고 김이사와 함께 대표가 있는 30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층 회장실에 도착하자 아들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거냐?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내쫓으라고 가르쳤느냐?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해했어요. 당장 박 매니저와 김혜인 씨, 여기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김 이사가 즉시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 박성진과 김혜인이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박성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김혜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박성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매니저, 30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작은 여관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박성진은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는 손님일수록 더욱 정중하게 대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진짜 품격이란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요. 김 이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박 매니저,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확인하실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모르겠어? 아들 민수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 매니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손님을 차별해서 받은 거야. 하지만 저는 아들을 제지하고 박성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호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억해요. 진정한 서비스는 손님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혜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혜인 씨, 고마워요.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호텔이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요. 김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절대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호텔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성진은 결국 사직서를 내고 떠났고 김혜인은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됐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으로요. 김혜인이 로비에서 절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김혜인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했어요. 어떠세요? 매니저 일은? 처음엔 어려웠는데 회장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어요.
모든 손님을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인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어떤 손님에게든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구석에서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박성진이 내쫓았을 뿐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정중한 대접을 받고 계셨습니다. 김혜인이 제 옆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분은 우리 호텔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사장님이세요. 처음엔 작업복 때문에 다른 직원이 실수할 뻔했는데 제가 정중히 모셨더니 앞으로도 저희 호텔을 자주 이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잘했어요. 그게 진짜 서비스예요. 그날 호텔을 나서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품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로비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비단 호텔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오늘부터라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봐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별 책부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